2021년 7월 중순 한여름. 그날 한 남성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친해진 C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복층 집이었고 그 안에는 C, 그리고 C의 남자친구 D, 그리고 C의 친구로 처음 보는 22세 여성 E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커플인 C와 D는 먼저 복층 침대로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E는 1층으로 내려가 거실 한쪽에 누웠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E는 어렴풋이 눈을 떴지만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에서 갑자기 현실로 굴러떨어진 것처럼 몸은 무겁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E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있던 C와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C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던 E가 휴대폰 메모장에 성폭행 당했다라고 적어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피고인은 계속해서 E와 C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해라고 말하는 대신 무조건적인 사과만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격앙된 E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손상됐는데 피고인은 그마저도 휴대폰 수리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며 수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5분경 E는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 지금 당장 C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E의 남자친구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 56분경. 현장을 파악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과 신고 경위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난 양측의 모습만 보더라도 누가 진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중간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가 보여준 반응과 이유의 선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감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허위로 진술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증이나 무고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을 누명씌울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E가 어느 시점에서도 합의금 요구를 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E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려는 의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그 어떤 자취라도 남았을 법하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썸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피고인은 C가 처음부터 오빠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친구이니 둘이 한번 잘해봐라 라는 뉘앙스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역시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에게 내 스타일이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함께 앉아있을 때 E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리며 호감을 표현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E가 성관계 합의에 묵시적으로 응하듯 자연스럽게 뒤따라 내려와 거실 소파에 누운 것으로 묘사하며 그 모든 흐름이 서로의 암묵적인 합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날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남자친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일 상황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먼저 내려간 것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의 기억도 자연스럽게 이의 말에 이어졌습니다. C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의미로 둘이 잘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드러낸 행동을 본 기억도 없다고 했고, 오히려 이가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이 곧바로 뒤따라 내려갔으며 둘 다 자는구나 싶어서 자신도 D와 함께 위층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하나의 그림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피고인과 이가 서로에게 호감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해진 상황은 애초에 없었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합의한 성관계를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주취감과 피로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의사를 명확히 형성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경 잠에서 깨어난 뒤 옆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중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